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25일입니다. 25일이에요. 6.25네. 네. 6.25. 월급날이네. 이주호는 월급날이군요. 이게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그렇습니까? 네. 6월 25일이고요. 우리는 한 70몇 년 전에 또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종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아니 도대체 왜 전쟁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요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뉴스 시간에 그리고 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 더 자세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뉴스부터 한번 좀 가봐야 되겠죠? 바로 가시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밖에서 누가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저희 스튜디오 앞에 또 찾아와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참 철딱선이 없다고. 들으시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우리 이주호 기자를 아주 끈적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제가 그 압권에서 그 이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임명목 작가님을 모시고 한 2시간, 한 3시간 가까이 이란 혁명 때부터 지금까지 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그거 언제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워낙 길기도 하고 좀 최대한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든 역사더라고요. 은원들이 많이 얽히고 뭐 좀 해보려 그러면 싸우고 뭐 좀 해보려 그러면 싸우고 막 그런 역사가 좀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도 어제도 뭐 굉장히 긴박하게 좀 돌아갔었죠.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면은 다우존스는 1.19%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1.43%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1.11% 상승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은 7월에 그 연방 하원 증언에서 당분간 통화정책 기조의 조정을 고려하기에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에 알아보기 좀 좋은 위치에 있다. 알아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7월에도 좀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어제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6월 들어서 좀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은 지금 뭐 그렇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안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거고 경기는 좀 더 둔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건데 일단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종전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종전이 된 부분이 워낙 호재로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이 그 전쟁이 종전이 됐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종전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각 국가별로 좀 표현들을 좀 달리 써가지고. 그래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셜 트루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똑같이 정주행을 멈추고 싶어 했다. 모든 핵시설과 핵 능력을 파괴하고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전쟁을 멈출 수 있게 한 게 참 영광이었어.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과 이란 중에 누가 이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트럼프가 이긴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겼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뭐 폭탄을 투하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 다 귀국시켜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이란 국영 TV에서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휴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했고 이스라엘도 이란과의 휴전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전을 위반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휴전인가 종전인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어떤 상황이 돼 있었냐면은 일단 미국이 6시간 동안 양측이 계획했던 마지막 군사작전을 마쳐라. 그러니까 군사작전 하고 있는 준비된 거 있으면 그거를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다라 그러면은 6시간 동안은 일단 군사작전 하던 거는 마저 해라. 그리고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공격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그 뒤에 12시간 동안 공격을 멈춘 걸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휴전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그 시점부터 24시간 후가 되면
이거는 12일 전쟁의 공식 종료로 기념하게 될 거다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게 종전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게 좀 헷갈렸던 이유가 요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냐 종전이냐가 좀 어려운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네. 휴전은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 무기한 휴전하고 종전하고 네, 무기한 휴전이면 종전이죠. 네. 그리고 두 나라가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충돌이 지속되면서 중동 전체를 파괴하는 전쟁이 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누구 덕분에? 내 덕분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네. 휴전을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파기를 선언을 했어요. 이란이 쐈다? 이란이 쐈다. 아, 네. 그래서 파기를 선언을 했더니 이란에서 안 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종전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라는 부분들이 좀 헷갈렸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야 이스라엘 너네 폭탄 쏘지 마라 조종사 복귀시켜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만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네, 약간 좀 시장만 생각을 좀 해보면 전쟁이 이제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상황 그다음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가 종전되는 상황. 비교해보면 시장은 후자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자. 그러니까 전쟁 비슷한 하여튼 뭐 이런 이벤트가 생겼다가 그게 마무리되면 원래 아무 일도 없었을 때 뭐 예를 들어 한 3천이라면 2900에 3천이 같다면 전쟁이 없다가 그 종전이 되면 2900에서 한 3100, 3200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가 네. 없다가 네. 그죠? 상호 관세 50% 갔다가 10%로 가면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하죠. 원래 그냥 없는 수준으로 가면 이렇게 갈 게 아닌데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심리 같은 게 시장에 작용이 되나 봐요. 그 안도감을 주고. 예, 예. 그래서 더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 말 끊어서 죄송. 그리고 저런 표현을 쓰죠. 불확실성 해소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이렇게 눌려있던 부분들이 이제 뚫리는 효과가 좀 있겠죠. 원래 전쟁 없을 때는. 여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어제 좀 많이 나왔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카타르 미군 기지입니다. 네. 카타르 미군 기지 여기 보면 이거 비행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저 왼쪽 상황인데 그 미사일 쏘기 직전에 보니까 저렇게 전투기들 싹 뺐다 이거죠. 예, 미사일 쏘기로 약속했으니까 또 우리 전투기 혹시 피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미리 빼놨고. 그 부분이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공격을 받았으니까 반격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이제 공격을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 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 솔레이만이라고 그 혁명수비대의 수장입니다. 총사령관. 네, 총사령관이고 이제 이란에는 국민적인 영웅. 그 하메니 최고 지도자의 아들과 같았던 그런 사람이 그 이라크에 갔다가 미국이 드론 폭사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국민적인 애도도 너무 심했고 뭐 그래갖고 이때 그 진짜 이란이 반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란이 그 미군 기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라크에다가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라크는 이제 그래도 같은 지역에 있는 뭐 그때 당시엔 시아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국가니까. 근데 이라크에다가 얘기를 해주면은 미국에다 알려줄 거를 알았어요. 이라크가 전해줄 걸. 그래갖고 이라크에게 야 너한테만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할 거니까 위험할 수 있어. 너만 알고 조심해. 조심해.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라크가 미국에다 얘기를 해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이제 특별한 문제 없이 좀 됐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약간 또 다시 한번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내는 계기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좀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얘기를 뭐 지금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란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 됐고 제일 결정적으로 이제 그 프록시 국가들 있잖아요. 뭐 헤즈볼라,
뭐 후티 반군 뭐 이런 데들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다 괴멸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 프록시들을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자기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프록시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 이란이랑 한번 얘기 좀 해볼래. 라는 상황까지 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우디랑 이란이, 그러니까 예. 순위와 시아인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이란 입장에서는 그럼 사우디랑 이렇게 풀고 그리고 미국이랑 핵협상으로 풀면 네. 이제 우리 정상국가 될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많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핵협상이 좀 부결되긴 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좀 해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좀 더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번 튕겼는데 그래서 버팅기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그냥 그 딱 12일 날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때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면은 다시 협상장에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네.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튼 뭐 일단 종전은 현재 상황으로는 된 것 같고요. 뒤에 또 뭔 이벤트 생기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네. 오늘 뉴스 좀 어려워요. 뭐죠? 두 번째 뉴스, 세 번째 뉴스가 좀 어려운데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자본 10억 원 이상이면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발행자의 인가 요건이 자기 자본 10억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고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이전에 민병덕 의원이 발의했던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는 별도의 법안입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기본법이고 이번에 혁신 법안이라는 이유로 발의를 한다라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함해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민병덕 의원이 냈던 안이 5억 원인데 그거보다는 10억 원이니까 더 높긴 하지만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얘기가 네. 너무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본금도 50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금융업자도 사실은 아닌데 네. 거기에 그 10억 원, 5억 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금융업자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TMF 이런 데들도 다 전자금융업자입니다. 페이 업체들도 다 네, 전자금융업자들이고. 그러니까 어제 그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조가 뭐라 그랬냐면은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은행에 먼저 적용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민간업자들은 좀 그때 가서 좀 지켜보면서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거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왜 도입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혁신을 촉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한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거를 지금 너무 급격하게 도입을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이제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 가졌던 입장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 얘기들이 좀 와닿질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가치 안정형이라는 표현 쓰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이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용어는 금융권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네. 뭐 원금 보장형 이런 말도 사실 쓰면 안 돼요. 네. 원금 보장이면 보장이지 보장형은 뭐예요? 무슨 마치 해줄 것처럼 뭐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저런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 1000원이 10,000원이 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10,000원어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0,000원이 내고 10,000원을 내고 10,000원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샀는데 이 10,000원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10,000원이 있다. 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 10,000원을 그렇죠. 넣고 10,000원이 보관돼 있고 10,000원에 대한 담보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 코인 가져가면 돌려줄 거니까. 예, 그리고 딴 데 쓰면 안 되고 딱 10,000원어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보로. 이러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네. 안전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10,000원을 그 업자가 그 현금으로 들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은행에 맡겨놓는다. 뭐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은행이 왜 파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제가 됐든 파산할 수 있어요. 네. 실제로 SVB 은행, 실리콘밸리뱅크가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그 셔클이 33억 달러를 맡겨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받았던 달러를 네. SVB 은행에다가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를 예치를 해놨는데 이거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잠깐 됐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업자들이 왜 발행을 하려 그러냐. 이게 뭐 10,000원 받아가지고 10,000원어치 스테이블 코인 주고 나면 운영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걸 뭐하러 하겠어요. 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가 있고 그거를 꼭 돈으로만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전하게 보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국채 채권 형태죠. 그렇죠. 산다. 그러면은 그 국채 산 거에 대한 이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안전한 미국 국채가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라든지 왜 미국 국채가 항상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 번씩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방어를 해내려고 거기에 뭐 유동성도 공급하고 중앙은행도 만들고 뭐 최종 뭐 지급결제 책임자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화폐라는 거는 언제가 됐든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가치 안정형 5억 원, 10억 원짜리 업자 만들어가지고 그거 스테이블 코인 돌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 혁신 촉진과 관련한 부분들은 여기서 이 코인을 그냥 가발해서 무슨 상품권 돌리듯이 쓰는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아랫단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5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그게 금융 시스템에 뭐 혁신을 촉진한다라는 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은행권에서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디지털 뱅킹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보는 건 저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고 그 부분은 실제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이게 금융이라는 게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은행이 하는 역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돈이 남으면 은행에다 예금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네. 은행에 예금을 맡겨놓으면은 은행은 그 예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렇죠. 네. 대출을 해주면서 신용 창출이 일어나면서 돈은 한국은행이 요만큼을 만들면 시중은행이 이만큼을 만들어요. 그렇죠. 8%만 들고 나머지 대출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 승수 효과가 이렇게 남아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신용 창출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른바 네로우뱅크라고 부릅니다. 네로우뱅크는 네. 묶어놔야 돼요, 돈. 네. 아,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게 뻥튀기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돌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 갖고 딴짓하면 안 되죠. 딴짓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은행에 들어가서 예금이 이만큼이 들어가서 이만큼 신용 창출이 내야 되는 그 부분이 네로뱅크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버리면은 네. 시중의 자금 중개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유동성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럼 전반적인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우리가 뭐 내가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이게 뭐 그런 것까지 문제가 돼. 네. 근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네. 진짜 막 수십조 원 단위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같이 이 유동성 공급이나 유동성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될지 일단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거 정도를 뭐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좀 깔아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한 번도 뭐 지금 당장 뭐 외국에서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국자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조급하게 민간에 갈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들에 한국은행에 이제 문제 제기가 어저께 있었던 겁니다. 네. 아마 인터넷 막 할 때 2000년 초반에 막 그 닷컴 버블 생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이 결국 뭐 인터넷 산업을 발달시킨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았잖아요. 댓글에 반감이 되게 크시네요. 뭐가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가 약간 좀 부정적인 입장들, 한국은행 입장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기대치가 좀 높아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왜
걱정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미 뭐 늦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 어떤 네. 걸 했냐면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용하려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디지털화되어서 결제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에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럼 외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엇을 믿고 쓸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럼 그 담보가 미국 국채라든지 미국 자산이면 이제 외국인들도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논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10억 원, 뭐 5억 원 해갖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담보는 다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언제 한번 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좀 진득하게 시간 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미 앞건 같은 데서 좀 다룬 적이 좀 있으시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룬 건 없었는데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뭐 좋은 점, 나쁜 점들 그리고 걱정되는 점들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복잡한 뉴스인데 이거 그냥 짧게 맛만 보여드릴게요. 네. 앞으로 많이 논란이 좀 될 부분이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곧 이슈가 되겠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그룹에 또 다시 회계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이거 좀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계셨죠? 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전에 뭐 삼바 회계 뭐 이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건데 저게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예. 예. 근데 원래는 15% 이하였어요. 네. 근데 이게 밸류업 한다 그래가지고 자사주를 소각을 했더니 네. 기존의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래갖고 15%가 넘어가게 됐어요. 네.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이게 한겨레가 정리를 한 건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의 지분율이 15%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보험업법상 15% 이상이 되면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자회사로 신청을 했고, 네. 그래서 자회사로 인가가 났습니다. 네. 요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자회사가 되면은 지분법 이익으로 장부가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가 비율대로 삼성생명 장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익도 들어가고 뭐 부채도 들어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삼성생명에서 유배당 보험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보험금을 받아서 주식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 주식에서 이익이 나게 되면 그거를 유배당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화재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안 팔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배당이라는 거는 팔아야지. 예, 팔아서 이익이 나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분법으로 잡히게 되면은 장부상 이익이 잡힙니다. 네. 그러면 유배당 보험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삼성생명에서 뭐라 그러고 있는 거냐면 15% 규정은 보험업법상의 규정이고 네.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20% 이상 혹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연결을 시키는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한 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의견은 지금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고요. 아니 근데 국제회계 기준을 맞춰야 돼요? 우리나라 세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업법이 있고 우리나라 국제회계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럼 거기서 뭘 지켜야 되는지가 논란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주식을 팔면 네. 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삼성생명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도 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럼 유배당 보험자들에게 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는 영원히 안 팔 거기 때문에 네. 영원히 안 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기록을 해놓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이렇게 뭐 이거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런 것도 다 뭐하러 계산을 하냐 어차피 안 팔 건데라고 해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일반 산업자본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밸류업을 한다고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분율이 올라갔네. 네. 그래가지고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그 지분율 기준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생명이 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요. 네. 안 그럼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근데 안 파는 거를 전제로 장부에 써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야, 안 파는 걸 전제로 한 회계가 깨진 거 아니냐. 그러면 파는 걸 전제로 장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파는 걸 전제로 장부를 바꾸게 됐을 때 뭐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생긴 일들이에요, 이게 다? 그렇죠. 자사주 소각 안 했으면 그 비율이 그러니까 보유했던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을 텐데 자사주 소각하면서 비율 높아지면서 여러 지금 상한선에 걸리고 위반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구조적인 거버넌스의 취약성이 규정 개정 이렇게 딱 되고 밸류업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뻥뻥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회계 관련해서는 삼성과 관련된 논란이 꽤 있을 것 같다. 예. 네, 그런 정도 오늘은 이제 맛보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터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리라 믿고 요거는 여러분들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네요. 근데 확실히 회계 쪽은 이거 좀 어려워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정도 오늘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살 잘 만져줄 수 있는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누구죠? 재빙기? 시원하게 만들어줄 사람? 시원하게 만들어줄 무슨 연결이 이렇게 억지 연결이 다 있어. 그렇습니다. 재빙기, 급속 재빙, 가정용 얼음 제조기. 네. 요즘 이제 여름 다가오면서 물론 뭐 냉동실에 이렇게 얼리셔서 이렇게 뭐 해 드셔도 되지만 요즘 또 요런 재빙기 하나 있으면 집에서 급하게 막 얼음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해 드실 때 맞아요. 꼭 필요하긴 하죠. 네. 아니면 뭐 집에서 또 애들 그 빙수 같은 거 만들어줄 때도 이런 게 유용하긴 합니다. 네, 급속 재빙기, 웰핀 급속 재빙기가 집에 가끔 뭐 얼음 정수기 있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한 2컵 빼면 끝이야. 그렇죠. 네, 용량이 뭐 웬만해서는 얼음 2컵 빼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월 내는 돈도 꽤 비쌀걸요. 한 달에만 한 10,000원 이상 차이 날걸요. 네, 그냥 정수기랑 비교할 때 얼음 정수기 비쌉니다. 네. 그런데 웰핀 급속 재빙기는 한 달 전기세 해봐야 한 1,000원. 그러니까 이거 한 달 내내 돌려도 1,000원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저렴한 전기세. 아주 효율이 좋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딱 물 넣으면 여기 얼음이 얼어서 그렇지. 아하. 네. 저렇게 나와? 신기하네. 가만 있어봐. 저렇게 나온다고? 무슨 아이스크림 만들듯이 이렇게 나오네. 그러네요. 그만 보여줘 이제. 됐어. 자, 웰핀 급속 재빙기 가정용 얼음 제조기인 거고요. 근데 어떻게 5분 만에 얼음이 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나도 좀 신기하네. 예, 또 5분 만에 청정 얼음이 생성되는 이게 또 스테인리스 재빙봉이라 굉장히 위생이 깔끔한 그런 재빙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는 핫딜가 129,000원에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름 되면 힘 빠진다. 이런 분들 또 면역력 약해지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홍삼 그리고 홍삼 녹용 요거를 저희가 갖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요 가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가 93,000원짜리를 19,800원. 와, 이거 좀 심하다 이건. 네, 가격이 진심입니까? 난 왜 이렇게 싸게 파는지 몰랐는데 이게 좀 보니까 소비 기한이 8월 1일까지입니다. 네, 소비 기한이 좀 임박한 상품이야. 네, 지금 빨리 사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8월 2일에 먹은들 뭐 큰 문제 이거 뭐 내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소비기한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튼 소비기한은 8월 1일까지다. 사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소비기한 길면 저는 오히려 안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돼. 안 먹고 남아서 버리더라고요. 빨리 차라리 지금 사서 이 8월 1일까지 먹으면 딱 빨리 하루 2개씩 빨리 먹자. 좋은 딱 생각입니다. 시기 좋잖아요.
그래서 요 쇼핑백까지 잘 넣어드리는 요거 네. 총 60호 구성되어 있는 게 19,800원. 진짜 싸게 나왔습니다. 네. 홍삼과 녹용, 네, 몸에 좋은 제품들. 홍삼이 몇 %냐고? 그런 것도 있어요? 홍삼이 일단 제가 뭐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홍삼 골드가 50ml 그리고 홍삼 녹용 프리미엄, 녹용 프리미엄 요게 이제 10g짜리 그러니까 30호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요거는 그 지금 일단 뭐 찾아보시면 네. 우리가 8월 1일 정도면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2포씩 딱딱딱딱 드시면은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숫자가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건강 챙기시고 여름을 아주 튼튼하게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햇빛에 가서 이제 딱 구릿빛으로 몸 태우면 얼마나 안과 밖이 다 건강해지는. 네. 지금 보니까 뭐 홍삼 추출액? 예, 홍삼 혼합 추출액이 93.978%. 네, 그리고 요 정도로 지금 들어있다고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네요. 네, 네, 이렇게 홍삼 빨리 드실 분들 아주 진짜 저렴하게 갖고 왔으니까 이런 건 뭐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께 선물보다는 본인들이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먹어야죠. 네, 본인들 드시는 걸 용으로 사시면 좋지 않을까. 진짜 합리적 소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 오늘 제빙기 그리고 홍삼 녹용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볼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